아침 6시 14분.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단말기가 깜빡이며 새로운 배송 목록을 띄웠다. 143건. 그 숫자는 매일 조금씩 늘고 있었다. 류진은 커튼을 열지 않았다. 창문 밖의 공기는 이미 낡은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트럭의 냉기, 금속의 진동, 창고의 기계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물렸다. 상자들 사이에서 한 개의 박스가 눈에 띄었다. 모서리가 찢어진 상자. 라벨에는 숫자 대신 좌표가 적혀 있었다. 송신인 본인. 그는 잠시 멈췄다. 작은 오류였지만 그 문장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보였다. 트럭이 움직이자 도로의 경계가 흔들렸다. 빛이 일정하지 않았고 신호등의 색이 변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렀다. 실종된 택배 기사 류진 마지막 위치 불명확. 그는 소리를 줄였다. 트럭의 차창에 비친 얼굴이 조금 늦게 따라왔다. 그 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좌표의 끝, 지도에 없는 골목. 건물의 벽은 회색이었고 문 앞의 공기는 정지해 있었다. 그가 단말기를 대자 짧은 전자음이 났다. 배달인 확인 중. 진원 불명. 문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가 그의 호흡과 같은 리듬이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시계가 멈췄다. 소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를 트럭에 실었다. 화면에 떴다. 배송 실패 제시도 예정. 밤이 되자 단말기가 꺼지지 않았다. 화면 속 글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송신인 본인. 그 글자가 깜빡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숨을 쉬었다. 다음 날 하늘은 희미한 회색이었다. 류진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단말기엔 여전히 미완료된 배송이 떠 있었다. 물류센터의 공기는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기계의 팔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떨렸다. 트럭의 문을 열자 어제의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테이프는 잘려 있었고 그 안에는 봉투 하나.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 사진 속에 그는 트럭 앞에 서 있었다. 배경의 하늘, 다리 2개. 그는 봉투를 닫았다. 그리고 출발했다. 도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벽엔 오전의 그림자, 다른 벽엔 오후의 그림자. 단말기가 스스로 켜졌다. 실종된 택배 기사 류진. 그는 손으로 화면을 덮었다. 그러나 빛은 그의 손바닥을 통과했다. 골목은 어제와 같았다. 문, 공기, 냄새 모두 그대로였다. 그는 문을 열었다. 안쪽의 어둠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어둠 속에는 트럭 안에 서 있는 또 다른 그가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문이 닫혔다. 엔진의 진동이 사라졌다. 단말기가 빛났다. 배송 완료 수신인 확인 중.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대신 금속 프레임을 타고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도시의 색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미세하게 늦게 흔들렸다. 시간의 표면이 뒤틀려 있었다. 단말기가 깜빡였다. 류진 송신인 본인. 그는 그 빛을 덮었다. 하지만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손 아래에서 조용히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그날 오후 트럭은 도시의 경계를 벗어났다. 빛이 가늘어지고 하늘의 색이 희미해졌다. 가로수들은 잎 대신 투명한 조각을 달고 있었다. 그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유리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이 유리관 속을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단말기의 좌표가 스스로 바뀌었다.
그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숫자들이 천천히 흘러가며 새 목적지를 만들었다. D-12 구역. 그는 그 이름을 처음 봤다. GPS의 불빛이 깜빡였다. 신호음이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했다. 도로의 형태가 변했다. 건물들이 같은 간격으로 복제된 듯 서 있었다. 창문 없는 벽, 같은 크기의 그림자, 그리고 같은 색의 차들. 그는 거울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단말기가 말했다. 배송 기록 불일치 수정 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D-12 구역의 입구에는 검은 기둥 하나가 서 있었다. 기둥에는 글자가 없었다. 빛만 반사됐다. 그가 다가가자 전류음이 짧게 흘렀다. 접속 확인 신원 존재하지 않음. 그는 트럭을 멈췄다.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렸다. 건물의 높이가 천천히 낮아졌다. 마치 시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냉기와 먼지의 냄새. 그 안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오래된 피로가 앉아 있었다. 유진. 그녀는 숨을 멈춘 듯 말했다. 너 실종된 거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단말기 3주 전에 끊겼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그거 실제 신호 아니야. 복제된 기록이야.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렸다. 그는 그 떨림을 눈으로 보았다. 그림자가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여긴 시간이 안 맞아. 그녀의 시계가 반쯤 멈춰 있었다. 하루가 2번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오지 않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해. 너 자신이 마지막 배송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문 사이로 사라졌다. 공기가 닫히며 세상이 잠깐 멈췄다. 밤이 왔다. 류진은 트럭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달은 3개였다. 하나는 유리처럼 투명했고 다른 하나는 서서히 깜빡였다. 그가 눈을 감자 발자국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뒤를 따라오는 무언가. 새벽 4시. 단말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마지막 배송지 중앙 기록소. 그는 트럭을 돌렸다. 도시의 외곽을 따라 빛이 사라진 도로를 달렸다. 하늘은 푸르지 않았다. 청회색, 오래된 필름의 색이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이 점점 투명해졌다. 손끝이 유리처럼 빛났다. 그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말기의 신호는 더 강해졌다. 중앙 기록소는 거대한 흰 건물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출입구는 하나뿐. 그는 상자를 들었다. 이제 상자는 무게가 없었다. 내용물이 공기인 듯 가벼웠다. 문 앞에 스캐너가 그를 비추었다. 신원 불일치 접속 승인. 문이 열렸다. 안쪽에는 수천 개의 상자가 있었다. 그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걸었다. 그 이름들 중 하나가 자신이었다. 유진. 그 상자는 중앙홀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테이프를 잡았다. 숨을 내쉬었다. 열면 끝난다. 열지 않으면 반복된다. 단말기가 깜빡였다. 확인 절차 필요. 그는 천천히 테이프를 벗겼다. 상자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작고 둥근 거울. 그가 얼굴을 비추자 거울 속에 그가 늦게 따라왔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야. 불빛이 꺼졌다. 기록소는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거울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조금 따뜻했다.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늘엔 달이 하나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조수석에 두었다. 단말기가 켜졌다. 배송 대기 한 건. 송신인 류진. 그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 차문을 닫았다. 트럭이 움직였다. 도시가 뒤로 물러났다. 멀리 같은 트럭이 한 대 더 있었다. 그 트럭 안에 기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경로가 교차했다. 공기가 흔들렸다. 도로 위에 그림자들이 겹쳤다가 서로 분리되었다. 하늘이 밝아졌다. 빛 속에서 윤곽이 희미해졌다. 단말기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떴다. 배송 중. 그가 사라진 자리엔 엔진의 잔열만이 남았다. 멀리서 또 다른 트럭이 출발했다. 그 안에 단말기엔 미완료된 배송 하나가 떠 있었다. 송신인 류진.